요즘 미니멀 인테리어나 하이엔드 인테리어 선호하시는 분들, 그 사이에서는 이 무몰딩은 거의 기본 사양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이 반대로 몰딩을 덧대면 어딘가 올드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큰돈 들여 무몰딩이나 이 마이너스 몰딩을 공사한 사람들 중에 덥거나 추운 계절을 보낸 뒤에 이 천장 쪽에 좀 흉측하게 갈라진 미세한 헤어라인 균열을 보면서 원래 이런가요? 아니면 이게 시공하자인가요? 라면서 당황해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펙터 김검사입니다. 한국에서 이 마이너스 몰딩 혹은 무몰딩이라고 부르는 이 기법을 북미에서도 인테리어 기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섀도우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싹 지어지는 그 느낌이라서 섀도우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섀도우 갭은 현대에 들어 이 공간을 심플하게 하고 이렇게 넓어 보이게 정리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반영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몰딩의 처리는 건축의 역사와 기능이 얽혀 있는 문제라서 개인의 취향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인스펙터로서의 생각인데요. 오늘은 구조와 기능의 관점에서 몰딩을 바라보는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무몰딩에 심취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크라운 몰딩처럼 큰 몰딩은 그저 집안을 꾸미는 이렇게 장식품 정도로 여기시곤 하는데, 실제 기원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고대 그리스 건축을 보면 외벽에 지붕 사이드면으로 코니스라는 돌출된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장식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장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처마 끝에서 빗물을 떨어뜨려주는 물끊기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비가 벽체를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구조적 수분 제어 장치였으니까 기능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돌출 부인 코니스가 실내로 들어오면서 구조에서 시작해 공간의 비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화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혹은 작은 크라운 몰딩입니다. 혹은 갈매기라고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부르죠. 현대의 크라운 몰딩은 이 목조 건축이 발전하면서 실내에 큰 몰딩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명확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틈을 숨기기 위한 완충 장치. 집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구조체의 마감재는 계절이나 온수도 같은 이런 부분에 반응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수축팽창, 그러니까 거동을 합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은 평면에선 잘 일어나지 않고 벽과 천장이 만난 이런 모서리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쉽게 균열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몰딩은 이 움직임의 노출을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하죠. 둘째, 직각 오차 가림. 건물의 완벽한 90도는 없습니다. 대략 그냥 90도일 뿐이죠.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고 다른 건식 공법이라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몰딩은 이 오차를 자연스럽게 완화해 주지만 무몰딩의 이 직각 마감은 그 오차를 그대로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몰딩이 없는 무몰딩이 몰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와 이 높은 시공 난이도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셋째,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바로 공간 비례 조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공간을 넓이와 높이 이런 식으로 비례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천정고가 높을수록 벽체 상단은 휑하게 비어 보이게 될 거고, 이때 몰딩이 벽과 천정의 경계를 나누면서 상부 공간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게 정리되는데요. 이 부분은 몰딩 3편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볼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왜 이렇게 무몰딩을 많이 선택할까요? 20세기 초 르 코르비지에 같은 이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라면서 이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는 것을 미학으로 삼았는데요. 여기에 이 콘크리트 구조와 이 마감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직각 마감의 품질이 올라갔고요. 그것이 이제 무몰딩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요소가 된 건데요. 물론 현대의 인테리어에서는 이 콘크리트 구조체가 아닌 내부에 각재를 통한 수장재로 무몰딩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 원천은 다르다 볼 수 있지만 디자인을 추구하는 결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몰딩은 균열을 숨겨주고
오차를 완충하고 또 공간의 비례를 맞출 수 있는 기능을 발현합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 같이 조명이 비춰지면 깊이감도 생기고 그림자의 형태도 있어지면서 미적으로 아름다워지는데, 단점이라면 먼지가 앉을 수 있고 트렌드에 따라서는 구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죠. 반면에 무몰딩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하고 먼지가 쌓이기도 어려운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후의 미세한 균열 발생, 재료 분리 지점의 오차,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는 알루미늄과 소코보드들, 이런 균열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후에 보수를 하게 되면 그 티가 매우 큽니다. 이색도 많이 나고, 이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의 아파트나 주택은 대부분 이 RC 구조라서 내부 인테리어 작업 시에도 이 무몰딩의 시도가 인테리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겨울에 이 보일러 가동이라던가 또 어떤 수분에 의한 재료의 수축 팽창, 또 건축물 구조에 따른 슬래브의 미세한 처짐, 또 조명을 또 요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명에 의한 열 변형, 이 모든 물리적 스트레스가 그 모서리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전했듯이 그 미세한 균열이랑 재료 분리가 일어나면서 미관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정밀 시공이나 충분한 밑작업이 확보되지 않은 무몰딩이나 이 마이너스 몰딩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노출시키는 지름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 선택적 디자인보다는 이 구조와 시공 품질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파트처럼 비교적 낮은 한 2.3m 미만의 천정고를 가졌고 마감재 균열이 향후에 걱정되시면 평몰딩이나 38도의 각도 혹은 45도의 각도라고 불리는 크라운 몰딩을 사용하시는 게 훌륭한 대안이고요. 3m 이상의 이 높은 천고를 가졌고 고정밀 직각 시공과 또 보이지 않는 밑작업에 내가 비용을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면 무몰딩은 디자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몰딩은 사치나 과거의 유물은 아닙니다. 이 기능을 충족할 수 있다면 무몰딩이 좋겠지만 단순하게 요즘은 무몰딩이 유행이니까 무조건 해야지 라는 그런 이유 없는 선택은 시간이 흐르면 후회를 남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무몰딩의 선택은 정밀 시공의 선원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또 비교적 일반적인 시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몰딩 시공은 훌륭한 예방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공간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김 검사님. 우리 집은 몰딩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38도니 45도니 하는 그 몰딩이 있다던데, 그 크라운 몰딩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몰딩이랑은 다른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좀 떠올라야 되는데요. 네, 같은 몰딩인데 왜 우리 집 천장 느낌이 확 달라지는지, 이어지는 2편에서는 이 평몰딩과 크라운 몰딩이 천정이나 어떤 공간의 비례를 바꾸는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인테리어를 앞둔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2편에서 평몰딩과 크라운 몰딩을 두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스펙터 김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